여러분들 어떻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데이하워! 자, 우리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요즘 여기저기서 요즘 온라인에서 한국이 요즘 워낙 세계적으로 잘 나가니까 진짜 요즘 한국 잘 나가요. 진짜 잘 나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K푸드, K드라마, K팝, K기술, K방산, K여행. 요즘 여러분들 한국 여행 컨텐츠 미쳤어요. 한국인들도 해외 그렇게 가는 것보다 한국 안에도 지금 가볼 곳이 너무 많아. 외국인들은 그런 데 가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지방 여행지 이런 데 가잖아.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해. 아무튼 한국이 정말 여러모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세계적인 질투들이 많은데요. 이런 기사가 한 게 있습니다. SNS에 한국 여자 한여는 사회 악이다 이런 글을 막 퍼뜨린대. 사진과 이름 올리면서 혐오 표현을 하면서, 근데 이런 혐오 표현을 쓰는 사람을 잡고 보니까 이게 중국 사람이었던 거야. 20대의 중국인 여성이었어. 20대 여성, 이 A씨라고 합시다. A씨는 자신의 SNS에 한국인 20대 초반 여성 손모씨의 사진과 SNS 계정명 등을 게시한 뒤 한여, 사회의 악, 정신병자 등 혐오 표현을 사용해 손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격까지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거는 뭐 이 여자가 댓글 부대인지 혹은 그냥 개인인지 그건 모르지만 약간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약간 비하하는 이런 온라인 게시물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한국을 비하하는 게 가짜 기사들이 많아. 그러면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나라들을 상대로 퍼지고 있어. 중국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혐오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사들, 심지어 동남아까지. 동남아에서도 한국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비하하는 그리고 혐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기사들과 그런 비하 관련된 가짜 기사들이 유통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퍼지면 한국한테도 이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이미지 타격이 클 텐데. 근데 뭐 아무리,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무슨 뭐 그런 가짜 기사, 한국을 시기 질투하는 혐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기사가 아무리 퍼져봤자 저 위에는 국제적으로 이미지를 날려먹는 투톱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 한국을 까봤자 항상 그 두 나라한테 먹히죠. 한국은 아무리 뭐 그런 기사가 떠봤자 그 이상으로 안 올라가. 그러니까 좀 그만해. 이런 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해. 그 투톱이 어디냐고요? 뭐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미국이죠. 여기 뭐 중국, 북한, 중국, 인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이랑 미국은 세계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욕하는 나라 두 개가 중국이랑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쪽에서 뭐 이제 다 맡고 있습니다. 인도 얘는 최악이, 인도는 약간 그냥 인도가 인도 했네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인도는 뭔 일이 일어났다, 뭐 인도에 대해서 막 특히 비하를 하지 않아. 그냥 인도에서 뭐가 일어났다 그러면 저기서 살기도 힘들 텐데 참 안쓰럽다, 아직은 그런 분위기예요. 중국은 지들을 G2라고 하면서 막 전 세계를 상대로 지들이 막 공작을 펼치면서 막 치고 올라오니까 안 좋은 반응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 뭐 중국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미국은 왜 그러냐? 미국은요, 여러분들, 미국을 반대하는 세계적인 언론들도 많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미국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언론들과 그런 개인들이 엄청 많아요. 걔네들이 이제 퍼뜨려 나가는 그런 기사들은 뭐 한국 이런 거에 비하면 이제 애기지, 애기.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민자로 살면서 미국에서 미국을 욕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정말 많아요. 시위도 많이 하고 뉴스로 보잖아. 난 그냥 진짜 걔네들이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면 나갔으면 좋겠어, 미국에서. 지네 나라로 돌아가서 살면 되잖아. 미국에서 살면서 왜 그렇게 미국을 까대면서 미국을 욕하면서 미국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진짜 꼴보기 싫어. 근데 여기는 뭐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짓거리 하고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다니까. 아무 사상이 없어. 그냥 너도 미국 욕해? 나도 욕해야지. 이런 애들이 태반이야. 뭐 자기 정치 입장, 정치적인 뭐 관념 이런 게 없다니까. 나 제일 충격받은 게 그 옛날에 시위할 때 미국에서 뭐 불법 이민자, 뭐 멕시코 뭐 이런 애들 때렸던 적이 한 번 있잖아. 그래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시위를 하고, 그리고 막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불법 이민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멕시코 국기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야.
막 시위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유튜버가 가서 인터뷰를 해.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냐. 그냥 다들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국기 어디 국기인지 아냐. 모른대. 그럼 이 국기를 왜 들고 흔드느냐. 예쁘대. 그냥 이 수준이라니까. 이런 수준의 애들이 진짜 많아요. 아무튼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 요즘 뭐 한국을 상대로 이렇게 혐한 관련된 기사를 작성해가지고 SNS에 퍼뜨리는 그런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 그 중국인들도 뭐 여기 오늘 기사 나온 것처럼 있겠지만 동남아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네. 왜 그러지? 동남아 사람들도 지금 한국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기사를 퍼뜨려봤자 한국에서 일하는 그 동남아 사람들한테 안 좋을 텐데 그런 짓거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자, 요런 기사 한 개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여러분 이거는 약간 좀 이건 아이디어야. 이건 정말 아이디어야. 중국의 어떤 한 20대 여성이 원래는 교사였어요. 선생님이야.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서 선생님 한 달에 얼마 법니까? 짬밥 차고 많이 벌어봤자 100만 원이야. 아니면 100만 원 조금 넘던가. 신입 교사들, 20대 교사들 여러분들 초봉 얼마 한지 알아요? 60만 원, 70만 원 선이에요. 많아봤자 80? 물론 지금 중국은 이 6, 70만 원으로 한 달에 6, 70만 원으로 중국에서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충분히 삽니다.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빠지고 있어요. 집값도 빠질 만큼 빠졌고 다양하게 빠지고 있어. 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 70만 원으로 좀 이렇게 아끼면서 살면 사라지긴 해요. 하지만 한 달에 6, 70만 원 번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라지는데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목표가 근근히 살아남는다가 이 인간들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어느 인간이든 이 세상에 왔으면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보고 싶고 정말 재밌게 살아보고 싶고 화끈하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 누구나 다. 그래서 어떤 한 교사가 20대인데 여자예요. 여잔데 교사를 그만두고 뭘 했느냐. 관을 짜기 시작했대. 사람이 죽으면 관에 들어가야 되잖아. 관을 만들기 시작했대. 장례 산업이 아니야. 뭐 장례 뭐 치러주고 이 산업이 아니야. 그냥 관만 딱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야. 관. 나이는 29살이고 심지어 산동성 출신이에요. 산동성이라 하면 막 그렇게 발전된 곳은 아니야. 약간 진짜 골짜기 같은 도시인데 이 사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본 거죠. 시장을 봤고 그냥 이런 거는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요 몇 년을 보면 여러분들 봐봐. 코로나 때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죽지. 근데 코로나가 끝났어. 중국은 다양한 지금 건강 이슈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죽고 있고 젊은 애들마저도 미리 아프고 병원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면서 이제 또 중국은 고령 사회로 들어가잖아. 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순간 중국의 그 베이비 부머 시대 때 태어났던 그 노인들이 죽기 시작하면 이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 와중에 또 뭐가 겹치냐. 중국은 지금 사람들이 실종하는 이슈가 있어요. 얘는 그걸 다 본 거야. 그래서 다 필요 없다. 관을 만들자.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관이 그만큼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마침내 자기 그 고향이 허저시라는 곳인데 그 고향에서 오동나무 관이 특산품이었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오동나무 관을 미친 듯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G세대잖아. 20대 G세대야. G세대 감성으로 마케팅을 한 거지. 대박이 터진 거야. 관이 불티나게 팔려. 그만큼 사망자 수가 많고 심지어 여러분들 중국은 뭐다? 제조업 이런 쪽은 중국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중국이 싸게 만들어요. 이건 중국이 최강이야. 왜냐? 그런 산업 사슬들이 중국은 다 마련이 되어 있어. 오늘 이 산업 사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어디서는 나무를 캐고 그 나무가 어디로 오면 어디서는 나무를 깎고 어디서는 그 나무판을 관으로 조합을 하고 어디서는 그 나무 관에 들어갈 다양한 부품들을 만들고 이런 산업 사슬이 엄청 잘 돼 있어.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산업 사슬들을 조합만 시키면 완성품이 나오는 그런 세상이야 지금 중국은. 관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불티나게 팔리면서 이제 또 돈이 많아졌을 거 아니야. 그럼 돈을 또 투자해가지고 계속 만들겠지. 그러다 보니까 관도 수요가 다양해. 이 중국 사람들이 그 미엔즈 체면 문화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싼 관에다가 아무 관에다가 넣겠지만 돈이 많은 집안은 관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나무에다가 원목에다가 뭐에다가 뭐 비싼 이런 걸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상품 라인업이 다양해지면서 이렇게 되니까 다양한 가격, 다양한 고객층한테 수요를 맞춰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해외까지 수출을 하네? 연간, 이거 언제냐 이거? 이게 작년일 거예요 아마. 작년에 약 4만 개의 관을 유럽으로 수출을 했대. 작년에만 약 100억을 벌었대요. 이 여성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사람은 매일 죽고 누구나 결국 관이 필요하다. 딱 그냥 이 생각만 했다. 근데 맞는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언젠가는 관을 한 번은 사야 돼. 그리고 관은 돌려쓰기도 안 되죠. 재활용도 안 되죠. 1일 1관이야. 야. 근데 여러분들 이 관을 여러분들 관 홈쇼핑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관으로 막 쇼츠를 찍어가지고 파는 거 본 적 있어? 없잖아. 얘가 그걸 한 거야. 이커머스, SNS 등으로 관을 팔아버린 거야. 야, 와 진짜 우리가 안 보이는 여러분들 항상 모든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해요. 이제 세상은 모든 산업이 포화 상태다. 돈 되는 것들 사람들은 이미 다 생각을 해냈고 다 지금 레드오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레드오션이다. 더 이상 할 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블루오션을 만들어내. 누군가는. 그러면서 이제 기사에서는 실제로 지금 중국 내에서는 이런 친구와 함께 이런 20대 관을 파는 이런 친구들처럼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해지고 있대요. 옛날에는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 자체를 얘기를 안 하려 그래. 얘기하면 뭔가 애군 낀다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왜 안 하고. 관 이런 것들은 이거는 필요하지 않는 이상 여기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잖아. 관을 뭔 얘기를 해. 그걸 왜 대놓고 얘기를 하고 관을 옆에 왜 둬? 이건 죽은 사람들이 물건인데. 옛날에는 뭔가 죽음과 관, 무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다루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 하지만 필요할 때는 모두가 다 가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은 이런 중국의 G세대들이 죽음에 대한 이런 관점이 달라지면서 관을 다루는 그리고 장례 문화를 다루는 이런 태도가 완전 달라졌대. 그러면서 지금 허베이성에 있는 미베이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연간 약 200억 원 규모의 장례용품 산업단지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 시대에 맞춰가지고 관이나 장례용품들도 그런 시장을 만든대. 친환경 시장. 친환경 장례 상품. 이런 거를 만든대요. 야, 이런 거는 참 중국이 앞서가. 야, 이런 거 진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 산업사슬. 왜냐하면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산업사슬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가 좀 뒤죽박죽 섞여 있다. 이거부터 얘기하자. 자, 그리고 또 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게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좀 어느 정도 이게 있었는데 요즘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밥그릇 관련된 문제인데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중국은요 옛날부터 방화벽이 굉장히 셌습니다. 방화벽이라고 하죠. 중국 사람들이 이 세상을 못 보게끔 만드는 중국 내부의 인터넷. 중국 사람들은 진짜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구글이 뭔지도 모르고 페이스북이 뭔지도 모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이트들 그런 거를 인스타그램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중국인들도 꽤 많아.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 방송을 보기 시작하면 옛날에 중국 공산당들이 해놨던 정말 추악한 진실들이 다 까발려지고 중국 정부가 중국을 통제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는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든 영상이라든지 만든 뉴스라든지 쓴 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 또 흔들리고 그러면서 중국이 공산당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그럼 나라가 이제 붕괴될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 세뇌용으로 중국의 방화벽을 세워가지고 중국인들은 해외 인터넷을 못하게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끔 딱 만들어 놓고 이 벽 안에다가 가둬두고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인들을 세뇌를 시키는 그런 세상이에요. 북한이랑 비슷해. 하지만 이제 좀 해외 물을 먹어본 중국인들은 그래도 이제 VPN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법을 써가지고 해외 인터넷을 하는 중국 사람들도 많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중국이 또 다른 벽을 세우고 있어요. 무슨 벽이냐? 외국인들이 중국 내부의 사이트를 못 보게끔 하는 그런 벽까지 세우고 있어요. 야, 이건 나한테 타격이 큰데. 나중에 진짜 중국 CCTV,
중국의 국방부, 중국의 중국 통계국 이런 사이트 난 맨날 들어가서 보거든. 왜냐면 거기 내가 다룰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근데 해외 IP를 차단을 해버리면 그걸 못 본다는 거 아니야. 와, 그럼 내 컨텐츠 끊기는데. 아무튼 중국이 이제 역으로 방화벽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미 해외에서 접속 불가한 사이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대. 야, 그거 왜 그럴까? 아, 중국 공산당이 날 견제하는 거라고? 나 그 정도 아니야. 날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되려면 구독자가 그래도 한 1000만 이상 가줘야. 한편 이제 다른 평론가들은 하는 얘기가 이런 역으로 방화벽을 짓는 정책은 국제 온라인 정보 환경의 분열을 促진하고 인적 교류를 저해하며 외국 기업과 중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할까? 그렇게 통제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는데. 아무튼 요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있으면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갑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국제 정치 쇼가 펼쳐질 겁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오는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거라는 이 보도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4월 달에 트럼프가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나요. 과연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양한 행보가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약간 중국 때리기를 좀 어느 정도 자제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트럼프는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협상인데 가서 또 이런저런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괜히 중국 건드렸다가 협상 잘 안 풀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하기 전에는 일단 중국 좀 냅뒀다가 가서 협상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중국을 어떻게 대하든 그건 그 후의 얘기죠. 그죠?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지금 더 이상 중국을 도발하지 않는 것 중에 한 개가 미국은 지난해 12월에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판매 승인 문제를 논의를 해오고 있었지만 일단 지금 4월에 트럼프가 중국을 가야 되니까 아직 그 추가 승인은 안 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대만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16일에 대만의 무기를 추가로 판매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트럼프한테 물었거든. 그는 트럼프가 한 얘기가 시 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 좋은 대화를 나눴고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거는 뭐 아직 시진핑이랑 이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4월에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해봐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거 안 준다. 와, 이 새끼들 더럽게 나오네. 이러면 미국 돌아가자마자 야, 대만에다 무기 이빠이 팔아. 바로 할 수 있지. 야, 대만에다가 무기 팔 수 있는 만큼 다 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미국은 어떻게 보면 그게 카드야. 협상 카드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또 순수하게 또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 다 또 이제 꺼내준다. 그럼 또 뭐 살짝 좀 그럼 뭐 미뤄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안 도발하는 게 좋아요. 트럼프가 시진핑을 안 도발하는 게 좋고, 트럼프도 지금 계속 뭐 시진핑이랑 친하다. 그 트럼프의 그 스타일 있잖아. 나 김정은이랑 친해. 나 시진핑이랑 친하고 좋은 대화 나눴어. 우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좋은 딜을 성사시킬 거야.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제 시진핑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저 새끼 뭐지? 그런 표정 짓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은요, 중국에 대한 카드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유리해. 그래서 얼마 전에 야, 이건 좀 골 때렸어. 미국 CIA에서 SNS에서 대놓고 홍보했던 그 광고, 채용 광고야. 근데 누굴 채용하는지 알아요? 중국의 군인을 채용을 한대. 중국 군인을 그냥 대놓고 채용을 한대. 근데 중국 군인이 훌륭해서 중국 군인 훌륭하니까 미국 와서 군인 생활해요? 이거야? 아니야. 중국 군인들을 채용해가지고 뭘로 채용하느냐? 니들은 중국 관련돼가지고 깊숙이 다 알고 있으니까 스파이를 하라 이거야. 스파이를 하라 한 건데 이거를 그냥 거의 진짜 대놓고 TV 광고를 때린 거예요. 심지어 그 영상이 있어.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막 중국
군인이 막 중국 군부대에서 막 이렇게 부당 처우를 받아. 그러면서 막 자기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공산당이 그냥 개가 되고 군인이 그런 자존심을 못 지키면서 학대를 당하고 이런 군인들은 너희 진짜 군인에 대한 그런 꿈을 이뤄주겠다. 정보를 미국으로 가져와라. 뭐 하려고 이런 광고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중국 내부에도요. 여러분들 중국도 전 세계를 상대로 공산당 스파이들을 많이 심잖아. 여러분들 장담하는데 한국에도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는 무조건 심어져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고 하지만 중공 내부에도 스파이가 있어요. 중국 내부에도 그게 뭐 미국 스파이든 혹은 러시아 스파이든 러시아도 중국 감시해야 되거든. 중국이랑 러시아가 친하다고 해가지고 뭐 러시아는 그래 뭐 중국 뭐 마음대로 하게 해 아니래. 러시아도 중국 내부에 스파이를 심고 여러분들 심지어 북한마저도 중국 내부에다가 스파이를 심어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도 여러 파벌이 있잖아. 중국 내부에도 시가군이 있고 시진핑 파가 있고 다른 파가 있고 뭐 장유샤 파가 있고 뭐 원로급 파가 있고 다 파들이 달라. 서로한테 스파이를 심어. 시진핑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중국의 군인들을 다 뺑뺑이 돌려요. 때만 되면 얘네 발령시키고 다 뺑뺑이 돌려. 왜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얘네들끼리 카르텔이 형성이 되거든. 그거 못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뭐 1년 근무 후에 저쪽으로 발령 내고 또 근무 뒤에 저쪽으로 발령 내고 발령 계속 이렇게 돌립니다. 시진핑은 그런 그 연결고리 부정부패 이런 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를 막아야 돼. 시진핑도 피곤할 거야. 막을 때가 너무 많거든. 지금 미중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양국의 물밑 정보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AI를 첩보 작전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공통적으로 포착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수집, 정보 분석, 심리전, 전장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AI 시스템을 정보기관과 군에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민해방군과 정보기관은 메타, 오픈 AI 등 미국산 모델과 자국 개발 딥시크, 지프 AI 등을 혼합 사용하며 단순 분석을 넘어 작전 기획 단계까지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미국도 CIA 중심으로 외국 지도자 행동 패턴 예측 AI 도구를 개발하고 국방부는 오픈 AI와 2,739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해 사이버 방어와 무기 획득의 생성형 AI를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향후 AI가 방대한 정보를 스캔해 핵심 정보만 선별하는 체계로 발전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첩보전. 한국도 한국 국방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국방부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한국 국방부도 중국 내부에다가 스파이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심어야 돼. 중국 내부가 아니더라도 중국 전역에 블랙 요원들 파견을 하고 있겠죠? 파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보전에서도 뒤처지면 안 되거든.